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멈추겠지만 이 여당은 여권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카드로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시행령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제도의 경우 시행령으로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은 당연하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부 협조를 못 받을 것이고 여당은 정부와 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15개의 정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마 가시적으로 특위들이 위원들 선임 절차를 마치고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어제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21대 국회만큼이나 22대 국회 운영도 지금 얘기를 이것까지만 들어봐도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취임 첫 일성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제2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행사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 어제 첫 일성이요. 정부의 이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자, 야당이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된 국회,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이 결국 오전에 결렬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서 두 여야 원내대표가 신경전 아닌 신경전도 벌였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7일 날 원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법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법은 바로 원구성 등에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법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을 해야 되겠다. 자, 우원식 의장은 일단 내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고 운영위 상임위원 이 자리들 그 안을 내라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안을 여당에서도 갖고 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간이
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큰 리스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정 관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쉽사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2당으로서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 관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편을 좀 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법정 시한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법정 시한을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13대 국회부터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소 시간을 초반에 들이더라도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해서 네. 협치와 합의를 바탕에 둔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반을 쌓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해 온 것입니다. 이런 네. 헌정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끝까지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이셔야지 민주당을 편들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공격형 법사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할 더 기소하실 겁니까 지금? 사적 보복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으로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49조를 따르면서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자, 민주당 법사위와 과방위에 이 배치된 의원들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전투력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인물들 위주로 배치된 그 대표적인 두 상임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정도의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당 의원들이 나 저기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정도면은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요? 그만큼의 어떤 전투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 야당 사실은 여소야대 속에서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전투력이 없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시쳇말로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8석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법사위의 어떤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강성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과방위에 있던 김현 의원 그리고 그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통신위원으로 해서 네. 이 언론 쪽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도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장단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파악을 해서 네. 강점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네. 그렇게 앞에 장수들이 있다고 해서 쫄아서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어떻게 보면 성경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있으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그 법사위 그리고 저런 과방위에 가서 네. 초선 의원들 또 언론이나 법조인들이 출신들이 가서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과방위는 노정면 의원은 이번에 초선인데 네네. 저희 과방위에 지금 배치가 됐군요. 언론인 출신의 초선 의원입니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당 의원들이 붙을지 상대를 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의회 독주 중단하라!
박영신 들어온다. 권영수 군다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꼭 21대 실패를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시면 국회 논의다. 영상으로 어제 국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말 그대로 반쪽짜리 출발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적법하지도 않다면서 거대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자랑을 듣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며 출범하는 총선 불복입니까? 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 본회의장 대신 이 로턴도 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국회가 열린 것 헌정사상 처음이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이것은 국회인가 야당 의원 총회인가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실제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1967년 그리고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단독 개원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소 야대를 앞세워서 단독 개원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21대 때 여야 간의 협치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22대에는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날 첫 개원 행사 때부터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 뉴스와 또 신문의 첫 어떻게 보면 사진을 장식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그 4년 동안 의정이 정말 걱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물론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자리가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집권 여당인 이 야당이 단독 개원할 때까지 집권 여당이 이 본회의에 불참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 아닙니까? 그 일하라고 되어 있는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첫 본회의 일정을 국회에서 집권 여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이 사실,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날도 아니고 의장과 의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 날에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제 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이 원구성을 놓고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를 해서 뭔가 좀 본 모습을 보여줬으면, 완전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의 원인은 민주당 쪽에 있죠. 왜냐하면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가져간 당이 함께 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2004년 17대 국회 이후에 확립된 우리 국회 전통. 그러니까 거의 헌정 관행 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는 1988년 13대 국회 이후로 늘 여당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여당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밀어붙여서
선출하겠다, 즉 독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 원구성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첫 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죠. 조국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입니다. 자, 지금 모습을 보면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 조국 대표의 모습,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회의 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 글쎄요. 본회의장에서의 모습이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상당히 좀 독서를 많이 부으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국회에서의 활동은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금 12년 만에 지금 4수째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동안 뭐 당에서 당 대표까지 맡는 등 이 당직은 경험했습니다만 국회의원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정당을 이끌어왔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 더 내실을 채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건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있어서도 뭐 지금과 같이 계속 독서를도 하고 뭐 촌철살인 같은 말들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또 의정 활동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활동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의원들이 많죠.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만요. 원래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죠. 그런데 개헌하자마자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출발했습니다. 그 여선왕 장관님 화면을 만나볼 텐데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 뭐 초선 의원 중심으로는 이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뭐 셀카도 찍고 화기애애한 부분이 분명히 연출됐는데 저기에 국민의힘은 안 나왔어요.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안 됐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쪽짜리 개헌을 한 셈인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 역대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번째죠. 두 번이 이제 과거에 67년도 그다음에 2020년 때는 반쪽 개헌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불참한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장을 뽑는 그런 뭐 본회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뭐 원구성, 특히 이제 운영위 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뭐 대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내 분위기랑 뭐 그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뭐 법사위나 운영위까지는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총회 받드는데 가져와도 되지만 약간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는 그림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분위기가 꽤 좋았네요. 민주당 의원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SNS에 글을 써서 부인은 가기 싫다는 걸 일단 등 떠밀어서 인도를 보냈다는 취지의 글 얘기까지 공방 얘기를 여기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1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에는 지금 당원 당규도 있지만 사실 원구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 최고위원회의를 보면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원구성 보통 내 원내대표의 권한의 의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오늘 방금 11시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제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들 간의 원구성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부위원장의 말씀 먼저 듣고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근데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아직도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과방위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이걸 던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대 7이 맞는지, 맞다고 하면 우리는 7개 중에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서 법사위하고 뭐 운영이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5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뭘 뭐 10개를 7개가 아니라 10개를 가져가는 대신에 법사위나 운영위를 뭐 양보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아니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6월 7일까지 무조건 원구성 완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제2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니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맡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답정너식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그냥 법대로 합니다. 근데 법대로도요, 국회법에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정을 자체를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근데 이 원구성 협상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몇 시에 만나죠?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를 관례대로 따지면 의장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이유는 견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라는 관례. 근데 그 법사위를 여당, 그 2당이 가져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시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번 주 보도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특검과 관련해서 많은 관련이 있는데 운영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해야지 우리가 소모적으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저희는 그 21대 총선 상반기에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독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일당 독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귀결됐었는지를 민주당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입법 독주하고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부동산 3법 강행 처리한 후에 그 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우리 당이 뭐 신승을 하긴 했지만 정권을 찾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전반기에 얼마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운영됐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대선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민주당은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팽팽한 만큼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단이 만난다고 하는데 이 협상이 잘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광재 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지난주 법조계를 시끌시끌하게 한 세기의 이혼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22대 원구성 협상 때 이 상임위원장 18개 중 최소
11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알짜 상임위들 다 가져오는 걸로요. 상임위원장에는 3선 의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주민 법사위원장, 김병기 정무위원장 등 친명들의 전진 배치가 거론됩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최소 11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례상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회, 원내 제2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언론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선거관리와 정부 조직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여당이 지연 전략을 쓴다면 11개가 아닌 18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으로 3선 의원 배치 원칙을 세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3선 의원은 모두 31명, 친명 강성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박주민, 전현희, 과방위원장 조승래, 정무위원장 김병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선 정청래 최고위원, 5선 박지원 당선인 등도 법사위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경력이 있는 4선 이상은 위원장직에선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도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윤곽을 잡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